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서 조언이라도 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저희 친누나는 5년 전 결혼했어요. 저와 친누나의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입니다. 지금 제 나이만 할 때 매형을 만나서 누나는 시집을 갔었죠. 누나는 바이오 중소기업을 취직하여 다녔고 연봉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똑부러졌었고 공부도 잘했고 얼굴까지 이뻐서 주변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타입이었죠. 특히 얼굴이 미인인 건 저희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서 곱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면 아줌마들 중에서 제일 이뻤으니까요. 거기에 공부까지 잘하는 건 또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교수이시고 어릴 적 학창 시절부터 유별나게 공부를 잘하셨다는데 그 부분을 저랑 누나한테 공부머리로 이어진 것 같네요. 그런 누나가 어느 날 결혼한다고 데려온 게 매형이었죠. 매형은 누나보다 5살 나이가 많았고 저랑은 무려 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매형도 누나에 꿀리지 않을 만큼 선남선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회사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누나의 가정은 매형보다 누나가 연봉이 약 2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둘의 맞벌이를 합치면 정말 큰 돈들을 벌었기에 결혼하고서는 항상 명절 행사나 일들이 생기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런 매형을 참 좋아했었죠. 그러다 누나가 임신을 해서 조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이상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누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가 안 보이면 항상 아버지께서는 누나네 손녀 보러 갔다고 말할 정도니 저와 아버지가 걱정할 만했죠. 한 번은 집에서 엄마를 붙잡고 저희가 그만 좀 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딸 집을 계속 드나들면 사위가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말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손녀를 돌봐주면 얼마나 편해지는데 오히려 좋아한다며 눈치 없는 말을 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매형에게 미안한 마음은 계속 커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형에게 살짝 돌려서 물어봐도 매형은 괜찮다며 그래도 장모님 덕분에 몸은 많이 편해졌다면서 웃고 있는 매형. 저희 앞이라 대놓고 티는 못 내지만 제가 그 상황이었더라도 정말 불편했을 것 같더군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 집에 엄마 방까지 생겨서 자고 온다고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자 아버지랑도 대판 싸우고 그랬어요. 특히 아버지랑 싸우면 엄마는 아예 그냥 그 집에서 눌러앉아서 몇 주 동안 있다가 돌아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 외근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 엄마랑 매형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모텔이었고 매형이 엄마 팔을 잡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 머릿속이 순간 새하얗게 변하면서 손이 떨려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급히 휴대폰을 켜서 그 장면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차 안에 있던 저를 못 봤는지 매형은 문을 열어 엄마를 태우더니 그대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는 지옥 같은 몇 달이 흘렀어요. 진짜 속은 타들어가 미치겠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매형과 엄마가 눈 맞았다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누나, 아버지 모두가 해당 당사자인 게 아니 그런 것보다 어떻게 사위랑 그럴 수 있는지 엄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기보다 무려 10몇 살이나 많은 장모랑 아니 이쁜 아내를 놔두고 왜 대체 그런 건지.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저 혼자서만 계속 속을 끓이는 생활이 한참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바로 아버지 가정, 누나 가정 모두 깨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 못하고 끙끙대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자다가 엄마와 매형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 소리를 지르며 깨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저의 적개심은 어느새 엄마는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적개심은 매형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형을 만나도 틱틱거리고 일부러 무시하기도 하자 매형이 저에게 참다가 말하길
저남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라며 물을 정도였어요. 전 그렇게 저에게 묻는 매형을 보니 진짜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재차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니라고 됐다고 딱 잘라 말하고 나갔지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그렇게 나오자 매형도 절 피하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절 탓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매형한테 왜 그러냐 할 때는 참겠는데 엄마가 매형을 감쌀 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저도 폭발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학회 세미나로 집을 비웠던 터라 누나네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는 그런 매형에게 또 틱틱대다가 싸움이 붙었던 거죠. 엄마가 저한테 너 매형에게 말버릇과 행동이 그게 뭐니? 라며 당장 고개 숙이고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끝내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만 자꾸 뭐라는 거야? 매형이 나중에 새 남편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감싸주고 나보고 사과하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엄마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미 말 나온 김에 저는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것들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엄마랑 매형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 다 봤다고. 나도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매형한테 이렇게 나오는 이유 이제 알겠어? 그런 꼴을 내가 봐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매형을 좋게 대할 수 있겠어. 거기다 엄마는 그런 매형을 감싸는 꼴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 엄마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사위랑 그러고 있어? 매형은 어떻게 아내를 놔두고 어떻게 장모랑 놀아날 수 있냐고. 이 무슨 개족보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죠. 그러자 매형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고 누나도 충격먹은 얼굴로 동공이 떨리더군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일 먼저 입을 열게 된 건 제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너만은 모르길 바랬었는데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럼 누나도 진작에 다 알던 사실이냐니까 누나가 갑자기 울면서 나 부끄러워서 말 못했었는데 그래도 남편인 매형 명예를 위해서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하며 누나가 그렇게 꺼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모텔 앞에서 너가 엄마와 매형을 본 그날 내가 매형한테 부탁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멍하니 있자 그동안 엄마가 맨날 손녀를 핑계로 누나 집에 간다고 하고는 바람을 피운 거였다고. 그래서 누나랑 매형은 엄마랑 다른 낯선 남자랑 바람 난 걸 진작에 알았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누나 집에 간다고 말해놓고 사실은 누나 집에 밤늦게 한참이나 지나서야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다네요. 그리고 누나의 아파트 앞에서 바람피는 남자 차를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목격했답니다. 그걸 목격하기 전에는 아빠한테 비밀로 친구들이나 계모임 핑계를 대며 누나에게 부탁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아빠랑 대판 싸우고 누나 집에 몇 주 동안 있던 시기라 누나네 집에 몇 주간 지내는 것처럼 했던 건 사실 계모임이 아니라 바람난 남자랑 여행을 가서 놀고 있었던 것까지 밝혀지고 나서 누나랑 매형은 큰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누나는 엄마에게 그 남자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도 엄마는 그냥 모임에서 집이 가까워서 가는 길에 차로 태워다 줘서 내려줬다는데 이미 누나가 목격한 건 낯선 남자와 엄마가 애틋한 분위기까지 다 봤는데 엄마가 오리발을 내밀며 계속 아니라고 잡아뗐었던 거죠. 그때부터 누나는 혼자서 엄마를 추적하다가 증거까지 확보했고 엄마가 외간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자 도저히 모텔까지 들어가서 엄마를 데리고 나올 자신이 없었기에 매형에게 그날 부탁한 거였다고. 어이없게도 하필 그날 제가 그걸 보고 큰 오해를 한 거라고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매형을 쳐다보자 매형은 민망한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더군요.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엄마만 나쁜 여자였고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는 게 특히 매형이 그 바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다행스러우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누나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 했어요. 엄마가 두 번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너도 매형 오해한 거 사과하고 그냥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형한테는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매형을 크게 오해했다고 말하자 매형은 아니라고 괜찮다며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그 와중에 옆에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엄마를 저는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랑 매형은 이렇게 덮었을지 몰라도 난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아버지한테 모든 걸 이야기하고 당장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내고 싶어. 그러자 엄마는 울면서 정말 그때는 잠시 미쳤었다고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네 아버지 성격이면 단칼에 이혼이라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순간의 실수가 몇 달이나 모든 가족들을 기만하고 그걸 딸 손녀까지 팔아가면서 핑계들을 만들어가며 남자랑 놀아나고 있냐고 엄마가 이로 인해서 정말 부끄러움이란 걸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제가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저한테 매달리며 부탁했습니다. 우리 엄마 한 번만 봐주자고요. 저렇게 정말 아버지랑 엄마가 이혼하게 되면 너도 결손가전 자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지 않겠냐며 엄마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한테 얼씬 안 하신다고 진짜 한순간 실수니까 봐주자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결손가정이고 뭐고 솔직히 다 필요 없고 그런 것도 모르고 퇴근하시면 엄마 챙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속이 정말 타들어가요. 지금도 엄마가 저렇게 빌었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바람피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것 같다는 불안한 느낌에 지금은 운이 안 좋게 걸렸지만 안 걸리고 한 것이 있지 않을까란 온갖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괴롭히네요. 심지어 우리가 친자식은 맞는 걸까 등의 상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이 상황,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현명한 걸까요? 저는 70대 여성이고 저희 작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둘을 낳고 보니 아들은 쓸데가 없네요.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는 부모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큰 며느리가 참 좋은 아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못 배워 먹어도 그렇게 못 배워 먹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정이 떨어진 아이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작은 며느리를 위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돈에 아주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저희는 젊었을 때 남편이 건축일을 해서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운이 좋았던 편이죠. 저희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작은 며느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돈을 뜯어낼지 그 생각만 하는 아이였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큰 며느리는 어머님, 항상 손에 꽉 쥐고 계셔야 해요. 절대 자식도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작은 아들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빌라를 하나 내줬는데 집이 빨리 처분이 되지 않아 큰아들 결혼할 때만큼은 못 해줬어요. 어쩌겠어요, 상황이 그런 것을.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혼수라도 많이 해가지고 왔으면 말도 안 해요. 모아놓은 돈도 없다며 혼수도 안 해왔어요. 물론 지금 혼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은 며느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죠. 나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너는 할 것 다 해와야 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억지죠? 그러면서 형님은 얼마를 해줬으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생떼를 쓰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네 형님은 결혼 전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는데 보탰던데 너는 혼수도 안 해오고 무조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왜 맨날 네 형님을 들먹여?
그리고 왜 나한테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너네 친정에 말을 하거라. 아들이 있는 게 죄니? 왜 남자는 모든 걸 해야 하는 거니? 나도 더 이상 돈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 지금 저희 집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돈 조금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라면서 바득바득 대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작은 며느리에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건 철이 들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도 작은 아들을 어찌나 못살게 굴었던지 작은 아들이 와서는 형에게 준 돈만큼만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푼도 주기 싫었는데 남편이 그냥 주고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줄 생각이었던 것이니 주고 끝내자고요. 저는 정말 괘씸했지만 나중에 작은 아들에게 돈을 주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돈을 받아서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저희에게 감사하단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의 행동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아무리 아나무인이라도 그렇죠.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아이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하고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는데 사사건건 저희 큰 며느리를 들먹이며 차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큰 며느리에게 뭘 더해준 것도 없어요. 큰 며느리는 워낙 조용한 아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 그 착하던 큰 며느리가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유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딸만 둘이고 작은 며느리는 아들만 둘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들, 딸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죠. 참 그렇더라고요. 친척들은 나중에 대를 이어야 하니까 작은 며느리가 큰일 했다고 하며 큰 며느리는 딸만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작은 며느리가 있는 앞에서 자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작은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는 부심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큰 며느리가 낳은 손녀들에게 정이 더 갔죠. 큰 며느리 손녀들이 저를 잘 따르는 것도 있었고 사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들이 아들 손주였으면 왜 안 했겠어요.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저는 작은 며느리의 아들 손주들보다는 큰 며느리의 손녀들이 훨씬 예뻤어요. 그러한 것이 작은 며느리 눈에도 보였겠지만요. 늘 큰 며느리와 비교한다고 하는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어찌나 유난을 떠는지 솔직히 아들 손주라 해도 정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저를 잘 따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명절에 제가 손녀들과 놀고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이제 손주들도 차별하세요? 라고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 대를 이을 아이들은 우리 아들들인데 우리 아들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세상에 대를 잇고 아니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네 아이들이 나만 보면 피하고 울어버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그래봤자 손녀딸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하시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손녀딸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라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큰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동서,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들도 다 알아들을 나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남녀 차별이라니. 동서는 여자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형님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딸들은 시집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대를 이을 아이도 아들인 저희 아들들이라고요.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인지 큰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는데 아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 형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얼른 형님한테 사과하거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짐을 챙기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면서 끝까지 후회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못돼 먹어도 그렇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도 없었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남편 생일날도 작은 아들 혼자 왔는데 저희 큰아들이 재수 씨랑 애들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작은 아들이 눈치를 보며 그냥 피곤해서 안 온다고 해서 혼자 왔다고 말을 얼버무려 버리더라고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화가 나서 안 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오히려 작은 며느리가 오지 않으니 마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작은 아들이 저에게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와서는 남편과 저에게 나 돈 필요한데 돈 좀 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돈을 달라니요. 부모가 무슨 봉입니까? 그래서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작은 며느리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아이가 무슨 사업이냐고 했더니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작은 며느리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 와서는 어머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못 해주신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네요. 아니 뭐 이런 싹퉁머리가 다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뭐? 뭐가 어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5천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라고 물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제가 1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꼴랑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 뒷바라지 하려는 것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다른 집들은 아들 낳았다고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하는데 어머니는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잘해주셔야 나중에 저희 아들들이 잘하죠.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5천만 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너희 친정에 말하면 되겠구나. 꼴랑 얼마 안 되는 5천만 원이니까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방방 뛰면서 어머니는 왜 맨날 저희 친정 무시하세요? 돈 주기 싫으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 손자들 볼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돈 줄 때까지 손주들 안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정도가 있어야죠. 그렇게 저는 작은 며느리 없는 셈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큰 며느리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어요. 마치 작은 며느리 보란 듯이요. 저는 정말 괘씸했거든요. 큰 며느리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그냥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돈을 그렇게 쓸 데도 없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보태라고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어머니 동서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라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작은 며느리가 흥분을 한 채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님한테 생활비 주신다면서요. 저한테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 생활비 보태주고 있다. 근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이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산다고 하지 않았니? 나한테는 며느리가 한 명뿐인데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준 것인데 왜 그러는 것이니?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 나중에 진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절대 우리 아들들 어머니 안 보여드릴 거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셔도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거라. 나도 자식 키워보니 아들 자식 아무짝에도 쓸데도 없더구나. 너 같은 며느리나 데리고 오고 말이다. 나도 항상 기도하마. 네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딱 너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죽어서 제사 지내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었는데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는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서는 그런 아들놈은 흠씬 두들겨 패주고는 나는 지금부터 아들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앞으로 집에 발도 들어놓지 말라고 했네요.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남의 자식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이 내 자식이 저 모양이니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난리를 친 모양인데 큰 며느리도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니까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제가 내쫓아 버렸습니다. 감히 어디를 들어오냐고요. 작은 며느리는 그런 저에게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어느 집 며느리인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댁을 잘 모르니 그만 돌아가시오. 라고 했더니 작은 며느리가 울며불며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사과드리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제가 말했어요.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나는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말을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유, 정말 이런 며느리도 있네요. 저는 아직도 작은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볼 생각입니다. 우리 집 대를 이어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큰 며느리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알뜰살뜰 아껴 쓰며 살고 있는 우리 큰 며느리. 항상 고맙구나. 항상 고생하는 것 같아서 생활비를 주었더니 혹시 모른다며 그 돈을 다시 우리 부부를 위해 연금을 들어놨다는 말을 아비한테 들었단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평생 표현 한번 안 하던 너희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더라.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낫구나. 이 어미가 항상 고맙구나.